안녕하세요.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간만에 지인들이랑 술을 마셨어요. 예전에 신천이라고 불렸던 잠실세네 그쪽에서 마셨거든요. 2차까지 마시고 나서 약간 알코올이 부족했는지 3차를 가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신천과 매우 먼 요 공간에 와갖고 3차를 냈습니다. 5명이 모여서 마셨는데 물론 즐거웠지만 다음날 이 공간에 들어와 보니 헬게이트더라고요. 이 폭주자 라이더 스튜디오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은 즐겁긴 하지만 그 다음에 치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인들과 이 공간에서 즐겁게 놀아. 하지만 힘든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아르볼레다 시라 2019년 빈티지입니다. 판매하는 곳은 와인앤모, 와인픽스, 그 외에 소위 로드 와인샵 그런 데서 많이 팔고요. 아주 오래전에 마트에서도 팔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마트에서는 잘 안 보여요. 레이블도 마트에서 팔 당시만 해도 이렇게 흰색 레이블이 아니라 밤색, 황토색 그쪽의 레이블이었는데 레이블이 바뀌면서 마트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와인의 가격은 현재는 25,000원 정도입니다. 예전에 2010년도 그 정도에는 오히려 3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격이 더 저렴해진 것 같아요. 이 와인은요, 실내 아콘카구아 지역 포도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라주리즈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이고요. 와인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방금 얘기한 아콘카구아 지역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딥와인님의 예전 유튜브 영상에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본문에도 그 영상을 링크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안 나온 그 외에 약간 짜투리 같은 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와인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색깔은요, 전체적으로 퍼플빛이에요. 색깔이 진해서요, 와인의 눈물에도 색깔이 배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넣으면요, 손가락이 살짝 비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미디엄 퍼플과 딥퍼플 사이 그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초반의 향에서는요, 덜 익어서 실 것 같은 체리 향과 함께 구리적인 미네랄틱한 그런 향이 메인을 차지하고요. 실내 특유의 피망향 그게 살짝 나고 화장품 향이 아주 살짝 나고요. 파리향도 좀 느껴집니다. 마시면요, 산도 엄청 세고요, 탄닌도 꽤 세요. 향에서 났던 과실의 향보다 좀 더 잘 익은 듯한 과실의 향이 느껴지고요. 향에서 느껴졌던 구리의 미네랄틱한 느낌 그 느낌도 나고 뒤쪽에 살짝 구수한 향도 올라옵니다. 아르볼레다가 고급 와인은 아니지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테크니컬 시트를 매우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포도 품종당 3년의 테크니컬 시트를 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 테크니컬 시트를 보면요, 빈티지마다 그의 날씨가 어땠고 그래서 포도가 어떻게 익었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넣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꽤 정성을 들였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12개월간 프렌치 오크통이 숙성하고요. 그 프렌치 오크통의 20%는 새 오크통을 쓴다고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이 빈티지는 6년 정도 숙성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은 좀 강렬하고 어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쉬라인은 고기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쉬라인에 어울릴 만한 삼겹살을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삼겹살 구이고요. 이거 5개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밥이고 이거는 삼겹살을 싸먹을 싱싱한 상추입니다. 제 기억에 아르볼레다는 파워가 있으면서도 잘 익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파워는 분명히 있는데 잘 익은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아무래도 아직도 마시기에 이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인의 강한 탄닌은 역시나 삼겹살의 느끼함을 없애주는데 매우 많은 도움을 주네요. 높은 산도 강한 탄닌, 하지만 잔단감 같은 건 없기 때문에 호주 시라주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고기와 잘 어울립니다. 오늘의 BGM은요, 이탈리아 밴드 다크루나씨의 사일런트 스톰이라는 EP 앨범에 들어있는 Take My Cry입니다.
다크루나시 음악은요, 멜로딕 데스메탈로 분류는 되는데 러시아의 독특한 미니어 멜로디로 많이 활용하고 현악과 코러스를 사용해서 풍성한 사운드를 냅니다. 밴드는 자신의 음악을 드라마틱 데스메탈 그렇게 부르고 있긴 해요. 어느 정도 저도 그거에 동의는 합니다. 이 앨범은 1988년에 나온 데뷔 EP 앨범입니다. 제가 이 음반을 어떻게 구하게 됐냐면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1집 데보이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이들의 예전 앨범도 구하고 싶다고 당시에 기타리스트였던 에노미스한테 이메일을 줬어요. 에노미스가 한국에서도 자기 음악을 듣느냐고 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음반을 배송비도 안 받고 저한테 무료로 보내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데스메탈이라는 그런 음악가들, 음악은 과격하지만 상당히 순수하고 자기 음악에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크루나시 같은 경우는요, 2010년에 보컬리스트 마이클 루나시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이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보컬리스트인 마이클 루나시가 새 멤버들을 모아서 만든 2010년에 나온 4집부터는 평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생각에는 실제로 밴드의 음악의 핵심은 저에게 이 앨범을 줬던 에노미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분이 이런 고마운 선물을 줬기 때문에 좋아서가 아니라 1집을 보면은 에노미스가 작곡을 하고요, 마이클 루나시는 작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에노미스한테 메일 줬던 이유가 1집의 컨택 포인트가 마이클 루나시가 아닌 에노미스의 이메일 주소로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3집까지 매우 좋은 호응을 얻었던 앨범을 만들었다가 에노미스를 포함한 멤버들이 빠져나가면서 평이 안 좋아진 거는 에노미스가 음악의 주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EP는 5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곡인 Time for Decay 그리고 Take My Cry는 1집 앨범 데보이드에 다시 실립니다. 처량하고 슬픔도 느껴지는 아름다운 멜로디의 여성 보컬과 함께 허스키하면서 처절한 목소리의 마이클 루나시, 그 두 보컬이 데뷔가 되는 후렴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다크루나시의 Take My Cry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아르볼레다 시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지났을 텐데요, 초반이랑 지금이랑 드라마틱하게 큰 차이는 안 느껴져요. 초반과 비슷하게 덜 익은 실 듯한 체리 향과 미네랄틱한 뉘앙스, 그리고 약간의 타르의 향, 그런 것들이 향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맛도 크게 안 변하고 있어요. 좀 더 잘 익은 과실류 향이 매우 진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 이후에 산도도 높고 타닌도 세고요, 뒤쪽에 살짝 느껴지는 구수함,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호주의 시라즈를 기대하셨다거나 잘 익은 느낌, 그런 걸 기대하셨다고 하면은 이 와인은 매우 아쉬울 것 같아요. 프랑스의 시라도 다르고 호주의 시라도 다른, 물론 개성적이면서도 어느 정도 시라의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개성은 있는 와인입니다. 하지만 그 개성 이외에 뭔가 맛있다, 임팩트 있다,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2만원 중반이라는 가격, 그 가격을 주고 제가 다시 사 먹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성적이지만은 제가 기대했던 방향도 아니고 개성 이외에 다가오는 과실향이라던가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요. 그러다가 복합적인 것도 아니고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나 도움을 드렸다고 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